And now, the KAIST CBE podcast. 그러면 간단하게 실험실에서 하는 연구 분야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에 대한 양력이나 이런 부분은 워낙 책자에도 잘 나와 있고 홈페이지에도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였습니다. 우선 크게 세 가지 파트로 저희가 나눠 보았는데요. 사실 연구 파트가 이렇게 정확하게 카테고리를 나눠 놓긴 했지만 정확하게 구분이 되는 게 아니라서 여러 가지 겹치는 것도 있고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이런 것이 있다 수준으로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혹시나 좀 관심이 있어서 좀 더 깊게 연구를 해보고 공부를 해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저희 실험실 오시면 정말 재미있게 연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 연구 내용은 이제 제목은 마이크로 인캡슐레이션으로 달아봤는데요. 아까 앞에서도 다른 그룹에서 설명을 했지만 저희도 이제 마이크로 플루이딕스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이와 같은 드랍플렛을 만들고 있는데요. 쉽게 동영상을 보여드리면 간단하게 이런 디바이스를 만들면 저렇게 굉장히 크기가 일정한 저런 파티클 같은 형태의 드랍플렛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이제 이 디바이스를 어떻게 이게 컨트롤하면서 저희가 조건을 많이 조절을 해주면 코어실 구조도 만들 수 있고 아니면 혹은 안에는 좀 다양한 것들을 많이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좀 다양한 물질들을 만들 수 있는데요. 우선 이것들을 어디에 적용을 하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제 가장 쉽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흔히 접할 수 있는 드러그 딜리버리, 그러니까 약물 전달과 같은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제 그런 것들에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험실에서는 이제 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첫 번째 이제 고려를 하는 것이 약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요한 게 정확하게 타깃이 되는 곳으로 이동을 해서 원하는 만큼의 약물을 전달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위해서는 그 약물이 원하는 타겟팅하는 장소로 가야 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계속 지속적인 릴리즈가 필요한데 첫 번째 사진 같은 경우에는 약물이 처음에 꽉 차 있는 상태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천천히 이렇게 약물이 릴리즈가 되는 과정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약물 같은 경우에는 꼭 하나의 약물만 타겟으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혹은 두세 가지 물질들이 같이 약물로 적용을 해야 될 경우가 있고 혹은 서로 다른 경우에 이게 적용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오른쪽 보시는 것 같이 좀 다양한 구조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두 가지 약물이 동시에 들어있지만 서로 섞이지 않은 상태로 원하는 곳에 가서 차례대로 이렇게 릴리즈가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그런 릴리즈 시스템을 저희들이 또 구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보여드리는 거는 이제 세미 퍼미어블한 캡슐을 만들게 되면 예를 들어 캡슐 안에 셀 같은 것들이 들어있다고 가정을 할 경우에 이제 바깥에서 영양소 같은 거는 공급을 해주지만 그 셀들 죽일 수 있는 이뮨 시스템을 접근하지 못하게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구현을 할 수가 있다고 하면 그 코어쉘 안쪽에 저희가 셀 같은 그런 생물들을 안에서 기를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바이오적인 측면을 제외하고서도 캡슐 안에 저희들이 이제 포토닉 캡슐이라고 해서 안에 포토닉 크리스탈이나 아니면은 그다음에 리퀴드 크리스탈 같은 것들을 집어 넣어 가지고 색상을 이렇게 구현하는 캡슐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캡슐들을 디스플레이와 같은 그런 어플리케이션에 적용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이제 포토닉 크리스탈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한 번쯤은 이제 광결정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텐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굴절률이 서로 이게 다른 물질들이 이제 굉장히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배열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영역에서는 일정한 파장이 존재를 하지 못하는 영역이 발생을 하고요. 그 말은 일정한 파장의 빛이 그 영역을 투과를 하지 못한다는 말에서 반사를 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눈에 이제 그 일정한 컬러를 볼 수 있게 되는데요. 포토닉 크리스탈 같은 것은 굉장히 다양하게 만들 수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티클 같은 것들을 일정하게 셀프 어셈블리 시키게 되면은 왼쪽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저런 모양을 만들 수가 있고 저런 것들이 이제 포토닉 크리스탈과 같은 그런 성질을 지니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응용을 할 수 있는 분야로는 이제 그 보안 물질이 되겠는데 포토닉 크리스탈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는 각도에 따라서 색이 달라지는 그러니까 홀로그램과 비슷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특징을 이용을 하면은
이제 그 세큐리티 머티리얼로 적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와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 보시는 양쪽에 그 야누스 볼 같은 두 가지 색깔이 보이는 볼이 보이실 텐데 저거는 이제 오른쪽에 보이는 블랙, 그러니까 검은색 쪽인 곳에는 이제 카본이 들어있고요. 또 노란색 쪽인 물질은 이제 저 안쪽에 포토닉 크리스탈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런 것들을 어떻게 이용을 하냐면 아래쪽에 보시는 것과 같이 자기장이나 전기장을 걸어주게 되면은 저 볼이 이렇게 위치를 상아래로 이렇게 회전하면서 바꾸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검은 부분이 위로 드러나 있게 되면은 그 부분은 이제 검은색으로 보이게 되고, 또 반대쪽 방향이 밖으로 드러나게 되면 이제 노란색 부분이 드러나게 되면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컬러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런 볼을 만들어서 이제 색을 이제 구현하는 디스플레이로도 적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왼쪽에 보시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기장을 가해주게 되면 이제 색이 변하는 이제 그런 시스템도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Fabrication of Photonic Material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은 포토닉 크리스탈도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 이제 뭐 드랍 같은 것들을 파티클이 이제 녹아 있는 저런 솔루션에 녹인 다음에 이제 드랍을 해주게 되면 이제 바닥에 혹시 그 열을 가해주게 되면은 솔벤트가 증발을 하면서 저런 포토닉 머티리얼과 같은 성질을 지니는 것들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는 이제 그 PDMS와 같은 것들로 만든 그런 곳에 플루이드를 흘려주면서 경화를 시켜주게 되면은 이제 광 결정의 성질을 가진 저런 다양한 포토닉 크리스탈을 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저희가 굉장히 다양한 펑셔널 스트럭처를 만들고 있는데, 여기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첫 번째로 보여드리는 게 오른쪽 곤충 표면을 보시면 그 부분을 확대를 시키게 되면 두 번째 사진과 같이 저런 패턴을 가지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저런 패턴을 가지고 있는 곤충과 같은 경우에는 물이나 기름과 같은 액체들이 표면에 달라붙지 않고 굴러 떨어지는 그런 영상들을 혹시나 TV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임의로 본따서 그런 구조를 만들고 있는데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포토닉 크리스탈이 되겠는데, 그린색을 띠는 포토닉 크리스탈인데요. 표면에 저런 구조를 형성을 해주게 되면 보시는 것과 같이 리퀴드들이 이렇게 스며들지 않고 맺혀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저런 패턴이 없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측 하단과 같이 저런 식으로 액체가 퍼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표면 조절을 통해서 그 액체가 스며들 수 있는지 없는지를 컨트롤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라디칼 폴리머라이제이션을 이용해서 라디칼 반응 같은 경우에는 산소에 의해서 이제 좀 라디칼 반응이 억제가 되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그걸 조절을 해주면은 보시는 것과 같이 굉장히 다양한 모양의 파티클을 저희가 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플라즈모닉 스트럭처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뭐 금속과 같은 표면에서는 이제 전자기적 이제 웨이브가 이제 닿게 되면은 이제 고유의 성질에 의해서 라만과 같은 그런 그 분석을 할 때 좀 더 센시티브한 픽을 저희가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보시면은 저런 다양한 패턴을 만들어서 분석 재료로 저렇게 쓰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은 이제 뭐 추파춥스와 같은 그런 모양인데, 저런 모양을 만들어서 이제 바이오 쪽으로도 접목을 하는 그런 연구를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 랩에서 찍은 사진을 이제 간단히 보여드리는 거고요. 보시면은 이게 MT 가서 찍은 사진, 그리고 공연을 보면서 찍은 사진, 또 가을에 이제 단풍여행 가서 단풍놀이 가서 찍은 사진, 또 그런 게 있는데, 저희도 굉장히 저희 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크게 한 두 가지 정도의 장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대학원에 진학을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연구에 관심이 이제 있으신 분들이고, 또 교수님도 그렇지만 본인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사실 교수님이 또 얼마나 교수님께 도움을 좀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저희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좀 디스커션도 많이 해주시는 편이고, 제가 단원학원 화공과 내에서 굉장히 학생들과 연구에 대한 테마로 시간을 많이 보내는 교수님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구에 대한 연구를 좀 교수님과 함께 액티브하게 해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랩에 컨택을 해보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 랩이 좀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서 좀 가족 같은 분위기를 지니고 있는데 그냥 편하게 굉장히 랩에서 실험을 하거나 뭐 공부를 하거나 뭐 연구실에 나오고 싶어지는 그런 랩이 되도록 저희들이 항상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교수님이나 저나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